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3월 25일 금요일 매매일지입니다.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종목들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언급을 아직은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매도를 했던 3월 25일에 매도를 했던 종목은 이와 같은 종목들과, 그리고 시간에서 어떻게 베팅을 해? 시간의 베팅은 자연과 환경, NX, 한국 가구 이렇게 베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은 매매일지라기보다는 종가 베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좀 참고로 하시고, SMCNC를 모아가던 종목을 왜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한컴 DMS를 조금 장 초반에 대응을 했었던 종목인데 눌리는 과정에서 왜 매수를 잡았는지,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실제 뭐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보면서 설명하면은 조금 뭐 좋겠지만 말씀으로만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컴 DMS 매매가 뉴스가 발표가 난 시점부터 천천히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뭐 그냥 잠깐만 대응을 해야지, 잠깐만 해야지 했는데 타점이 좀 잘 보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후가창을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후가 잔량을 통해서 이런 뉴스 같은 것을 발표를 시키고 보면은 전기자동차 대기업 등에서 이제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 한마디로 이제 이게 팔린다, 매각이 된다, 약간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각이 되기 전에,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원래는 대부분 매각이 됐다, 약간 퇴대주주 변경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이 바로바로 발생이 됩니다. 뭐 최근에 뭐 현대사료처럼. 하지만 뉴스를 풀어주고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것도 없고, 나중에 향후 재료가 되겠지만, 나중에 얘네들은 나중에 재료가 나온다면, 확실한 뉴스가 나온다면은 이제 뉴스에 팔아라, 약간 이런 종목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미 이건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겠죠. 그래서 장 시작부터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확실하게 추가적인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제 강한 돌파가 다시 시작이 됐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세력이었어도 주가를 올리고 나서 한번 돌파를 또 하는 척 하면서 분명히 조정을 시켜서 물량을 다시 한 번 더 잡아가는 패턴을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조금 판단을 하고, 그럼 후가창을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구나, 기준선을 분봉을 통해서 미리 그어두고, 왜냐면 이렇게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분봉으로 흐름을 조금 보다가 일봉에다 미리 선을 그어두고, 이 정도 패턴 자리에서 천천히 오늘 내일 모아가도 그래도 탈출은 할 수 있겠다, 수익은 낼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고 조금 편하게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준선에 올 때 이제 시세 알림 같은 것을 해두고 후가창을 주시하는 겁니다. 후가창을 봤을 때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매도보다 매수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당연히 하락폭으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도가 위에다가 일부러 매도를 시키기 위해서 이때 대량 매도를 조금 계속 찍어 누르면서 올려두고 밑에 매수하는 공간에 본인들의 매수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량 매도가 나왔다, 뭔가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것을 바로바로 체결해가는 것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진짜 의도적으로 매도를 걸고 떨어지는 상황에 매수를 대량으로 잡았다, 그때 같이 조금씩 사가주는 겁니다. 걔네들과 똑같이 매매를 이루어줘야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것을 예상을 했다. 무슨 뜻이냐? 떨어지는 구간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일봉에서 도지형이, 거래가 발생하고 도지형이 나오는 것처럼 자동으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돌파를 실패했으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는 패턴들, 지지라인이 깨지니까 매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또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받을 때는 비중 자체를 높여서 잡으면 지금은 안 되겠구나. 왜냐면 빠질 구간대가 많이 보여지잖아요. 저항을 열심히 돌파를 해놨으니 지지가 깨진다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중을 피라미드식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피라미드식이 뭐냐?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럴 때만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돌파 매수할 때 더 강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왜 강하게 나오냐면은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차라리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바에 지지라인이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럼 차라리 나는 1, 2, 3차 매수가 아니라 1차, 2차, 3차 매수를 해야겠다. 그렇다면은 결국엔 남들보다는 조금은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위에서 매수를 잡은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매수를 잡게 된다면은 빠르게 원금이 오면 매도를 하려고 하고요. 밑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 조절을 또 잘 해야겠죠. 처음에는 불안해서 조금 샀다가 올라가네 하면서 확대하면서 사면은 결국에 얘네들과 다를 게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동일한 비율을 한다면은 좀 더 좋겠죠. 그 차이 계산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차 매수를 여기서 많이 하고 2차 매수를 좀 더 하고 3차 매수를 많이 하고 또는 올라가는 추세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했을 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은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수적으로 해봐야지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도 평균 단가 조절에 대해서 조금 잘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너무 단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좀 투자 심리, 요즘에 원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막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만 더 틀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매매했던 것을 이용해서 세력들은 어떻게 나를 조금 괴롭히면서 주식의 핸들을 조금 움직일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마다 좀 다른데, 종목마다 다른다는 게 뭐냐면 가격대마다도 이제 가격대마다 5,000원짜리 종목들, 만원대 종목들, 2만원대 종목들, 4만원대 종목, 그 다음 2, 3천원대 종목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패턴을 꼭 한 번씩 봐보시고, 내가 만약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예를 들어 최근에 막 급등하는 종목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이런 종목을 접근하기 위해서 어디 자리가 좋을까, 계단식으로 빠지는데 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보고 이런 패턴에서 내가 물타기를 어떻게 하면은 어디서든 탈출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없는 잡주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 50위 안에 드는, 상승폭 50위 안에 드는 종목들 위주로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0147을 눌렀을 때 이제 키움증권 기준인데요. 다른 증권사도 상한가 실시간 포착 종목들, 특이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거래가 좀 활발한, 지금 보면 좀 좋은 종목은 사실 많이 없어요. 대부분 조금 애매한 종목이긴 한데, 만약 본다면은 넷게임즈나 넥슨GT, 최근에 동양들, 얘네들도 불안감이 많이 있었던 위치지만 돌파가 시작되면서 시간의 거래부터 강하게 움직였으면서 당일 매매 포지션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지금 얘네들도 결국엔 넥슨GT와 넷게임즈도 휴마시스처럼 결국에 지금만 파동이 좀 잘 생기고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는 조금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이런 종목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정지가 되는군요. 네, 넷게임즈 같은 종목을 그럼 해야겠죠. 네. 그럼 넷게임즈는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돌파 매수하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휴마시스를 통해서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휴마시스가 아무리 잘 가더라도,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여기서 묶여있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외국인이라는 자금은 요즘 보면은 들어왔다 바로바로 나가는 패턴들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견고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수급창이 튼튼해야 되고 차근차근 올라가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테마와 엮이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런 고점 돌파 매매 수급을 동반한 그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발생했다. 그리고 휴마시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세력이 정말 많이 움직였던, 핸들링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것 같고 돈을 전부 다 이제 빼기 위한 목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넷게임즈도 동일하게 생각해서 눌리는 자리에서 분봉을 보는 것이죠. 2월 4일 날 내가 어디서 안 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겁니다.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계단식으로 하락이 아닌 장 시작부터 매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와 같은 종목들 급등이 여러 번 일어났다. 요즘에 그럼 한일사료, 막 보성파워텍 뭐 이런 애들 있죠. 한신기계. 걔네들과는 좀 다른 패턴인데 보면은 일단은 주식에서 다음 장 잘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거, 시초가가 지켜져야 된다. 두 번째, 전일 강하게 추세가 전환됐던 시점에 고점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이 이제 막 엄청나게 크게 굴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해야 됩니다. 오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보내주고 다음 파동에서 접근을 하면 되고, 떨어지게 되면은 보내주면 되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사람들이 있을 순 있죠. 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지켜주는 모습의 캔들이 유지가 됐을 때 꼭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두세요. 내가 만약 이거 진짜 거래가 최근에 강했으니까 장 초반의 흐름을 보고 사도 늦지 않겠다. 무슨 뜻이냐? 거래가 시작되는 종목들은 장중의 흐름들이 많이 빠져주지 않습니다. 네, 항상 이런 시간대를 두고 늦게 사더라도 이탈이 없네? 이탈이 또 없네? 이럴 때 꼭 집중을 해보고 고점 돌파 기대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고요. 항상 장 초반에 접근을 하고 싶다 하면은 3분, 5분 동안에 지키는 흐름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여기까지 종목 얘기가 많네요. 하여튼 넷게임즈를 그럼 본다면은, 조정을 준다면은 지금 합병, 그리고 이제 뭐 김정주 회장님, 네, 이제 뭐 지분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 뭐 메타버스, 최근에 뭐 던파가 이제 뭐 던파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은 거래가 일단은 월요일장에도 발생을 시킬 거잖아요. 월요일장에 분명히 고점을 돌파를 시키는 흐름에서, 그럼 휴마시스, 지금 자리에 휴마시스처럼 참고를 한다면 손절 가격대는 정말 가까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대응하기가 너무 좋은 자리일 것 같고, 추세가 만약 깨진다면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깨진다면은 한 번 정도는 위로 올려주는 패턴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지켜주는 캔들의 모습들이 없다, 지지선을 분명히 2번 정도 떨어져서 시작한다면 2번 정도 깨뜨릴 거예요. 깨뜨리고 회복되는 순간에 그때가 중요한 타점입니다. 그때 집중을 해야 돼요. 이때 만약에 집중을 안 하고 놓친다면은 그냥 보내주시고, 그리고 만약 잡았을 때 2번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한 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그럼 여기가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캔들이 나오고 나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은 보내주세요. 일단 보내주고 위에서 움직일 때 파동이 또 지지선이 나와요. 위에서의 또 지지선을 또 찾으면 되니까 위에서 나온 지지선은 당연히 다들 알고 있는 이 상한가 패턴, 상한가 자리에서 이탈이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고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해도 다음 장이 되면은 본인들의 또 안 좋은 습관이 담겨질 수도 있고, 만약에 보유 중인 분들은 여유 있게 가셔도 돼요. 지금 당장에 그 눌림 나온다면은 상관없고, 밑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래 주식에서 아까 휴마시스를 봤더니 이게 깨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가격대들이 많이 있구나. 그럼 조금씩 매도를 해보는 거죠. 조금만 빠지면은 매도를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조금씩 오를 때마다 매도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일봉으로 떨어지는 것을 조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일 상황을 봐야지 좀 알 것 같은데, 만약 이 일목균형표를 활용한다면은 뭐 일목균형표와 5일선에 겹쳐지는 그 중심선에서 매수를 한번 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거래가 발생이 된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 한 번씩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눌림목 반등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든 올라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타점이겠죠. 5일선과 기준선의 중심선들, 이 나오는 밑꼬리는 뭐 그렇게 엄청 크게 신경은 막 많이 안 써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4일에 이런 하한가 패턴이 나왔던 이유가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제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이제 거리두기 해제와 리오프닝에 대해서 계속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한가 폭까지 보여줬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나네요. 일단은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NX 한국가구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얘네들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NX도 좀 비중을 좀 확대해서 하고 싶었지만 조금 썩 좋아하는, 예전에는 많이 했던 종목이었는데 종가 베팅이 하기에 좀 부적합할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비중 자체는 좀 확대해서 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시원하게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은 매도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매도를 한번 하고 시간에서 매도를 해서 위에 찍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NX도 해봤지만 지금 기본주택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의 그 움직임들, 공약 지키는 그런 것들이 뉴스를 보니까 조금 빠르게 잘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공약 관련된 종목을 빠르게 준비를 해두시고 관심 종목들을 빨리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거래가 발생을 시켜서 뉴스 한번, 걔가 한마디 하는 것에 주가를 좀 급등을 많이 시키니까 좋은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잘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도 장 막판 수상한 거래대금이 보이면서 얘네들이 한번 띄워주고 지금 거래량을 너무 많이 발생을 시켜놨으니까 분명히 매도 전략을 한번 쌓아놓고 시간에서 첫 타임, 두 타임 분명히 눌리겠구나 해서 저는 종가 베팅과 눌림 매수를 동시에, 시간에서 눌림 매수를 동시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올려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종가 가격이기 때문에 의심을 꼭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종목은 수익을 또 보고 있죠. 시간에서 보고 있지만 월요일장에는 조금 바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 주도주가 나오는 종목에 집중을 하기 위함이고, 종가 베팅은 다음날 초반 또는 종가 시간에 대부분 많이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 금액과 당일 단타 매매 금액과 장기적으로 보기 위한 금액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켜주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지만 더 올라가는 종목을 빠르게 정리를 한다. 약간 이런 거겠죠. 네, NX는 말씀드렸고 한국가구는 이거는 첫 타임에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4시 10분에 이제 시간에서도 정적 발동 2분이란 정지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은 네, 그때 상황을 보고 얘네들은 최근에 거래 대금도 많이 없었고 시가총액도 낮고 가구니까 인테리어 쪽 주택 공급으로 분명히 엮겠구나. 시간에 상한가 만들기 쉽겠구나. 라는 생각에 바로 또 접근을 했습니다. 얘네들도 보면은 시간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매수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애들이 뭐 내일 같은 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만큼 첫 타임에 좀 집중을 해서 첫 타임이라는 것은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죠. 그때 지지라인 때가 좀 잘 보이네, 반등이 좀 잘 보이네 라는 패턴이 있었을 때 상한가까지 조금 버텨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소프트센을 좀 매매했던 게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이죠. 첫 타임에 돌파 가능성을 통해서 상한가를 갈 수 있지만 이탈이 나면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소프트센으로 좀 비교해보자면은 3분봉이죠. 3분봉에서 첫 타임에는 어떻게 거래가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한국가구가 첫 타임에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을 때 3분 동안 이렇게 움직임 나왔구나. 조금만 더 기준선들을 좀 더 보자.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1.5% 정도 폭으로 계산을 하면서 지지선을 만들어 놔보자. 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네. 그래. 그렇다면 이제 기준선들은 조금 일단 나와 있는 지표와 최근에 있는 선들을 그어서 이제 이렇게 지지가 조금 되기 위해서 거래량 비율은 나쁘지 않네. 돌파와 음봉 거래량. 그렇다는 것은 나중에 계단식 하락하더라도 반등이 되겠다. 또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오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판단을 했습니다. 깨지는 상황에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눌림 자리에서 한 번씩 계속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패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리바운딩 기법인데 이런 패턴들 요즘에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매매를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CNC는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너무 당연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 천천히 계단식으로 빠진다면은 얘네들은 정말 쉽습니다. 천천히 또 음봉이 만약 나온다. 또 모으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때에 하락했던 이 저점들의 불안감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잡아가는 것이죠. 또 여기서 좀 잡아가다가 기술적인 반등이죠. 나오면 또 매도를 하고 장대 음봉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대응은 어떻게 또 해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SM의 움직임도 같이 함께 봐야 된다. 약간 이것도 있고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한 악재 이런 것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SMCNC가 5,120원, 5,150원 이 정도 위에서 당일에 움직이는 게 보인다. 시초가가 위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저는 신고가를 바라보고 매매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준비를 해두진 않았지만 봐보도록 할게요. 쌍끌이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이죠. 일단 얘네들은
봤을 때 지금 장에 당장 다음 장에 적용이 될 만한 거, 뭐 신풍지 학생들이 또 뭐 다음 장에 바로바로 잘 가주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대학주는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덴티움이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실적은 나쁘지 않네요. 얘네들이 오스테 임플란트 영향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임플란트 대장주로 거듭을 나기 위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미리미리 매집을 하고 앞으로 향후 10만원대 이상까지 올려두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당장 접근을 하진 않지만 목표 가격대를, 이 종목에 대한 목표 가격대, 종목에 대한 인식을 좋게 긍정적으로 심어둔다면 나중에 매매 참여할 때 조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덴티움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한번 둬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가 최근에 삼부토건 같은 위치네요. 네, 이런 위치죠. 네, 하지만 종목의 성격은 많이 다른데 덴티움의 성격은 오스테 임플란트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정지를 더 길어진다. 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정말 안 되겠지만 상패가 발생이 된다면 덴티움은 삼부토건과 같은 이런 급등이 나와줄 것입니다. 네, SMCNC, 뭐 솔로엠, 삼부토건은 이제 웬만하면 접근을 하지는 않겠고요. SM은 다른 관심 종목창에 있기 때문에 지워두고, 솔로엠은 따로 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없지만 이건 좀 더 개인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날도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고 LNF도 많이 하고 카겜은 일단은 지우고 우기투도 뭐 나쁘진 않죠. 지금 근데 또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뭐죠? 마켓컬리 IPO도 있는데요. 그게 과연 정말 좋은 재료로 자금이 몰릴 종목이 있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많이 안 합니다. SOL과 SD바이오, 그 다음에 KT, 휴마시스도 이제 하지 않겠고요. 만약 한다면은 한국항공우주, 이게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발생이 됐고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봐볼게요. 얘네들이 또 접근하기가 아주 좋죠. 무슨 뜻이냐? 최근에 주가를 올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조정을 주었다.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강하다. 얘네들은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신고가잖아요. 얘네들은 접근하기가 좀 좋겠네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국항공우주 꼭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초가는 항상 이 가격대 41,150원 위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깨지면 좀 불안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이유들은 생략을 하겠고요. 꼭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능성은 열려있고 방산 쪽, 우주 쪽 관련된 뉴스들은 꼭 검색을 해보시고 잘 찾아봐서 좋은 재료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BH도 네, 최근에 언급을 했던 종목이네요. 좀 잘 차근차근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은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네요. 카카오페이도 하진 않겠습니다. 한다면은 뭐 JYP 엔터 쪽 괜찮고, 일단은 관심 종목이 이렇게 엄청 많죠. 안 좋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씩 찾아보다가 이런 종목 괜찮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머릿속으로 많이 해두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쌍끌이부터 리바운딩, 네, 여기까지만
검색식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 매집보다는 저는 이런 종목에서 장 초반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의 검색기를 만들어서 검색기에서 추려줍니다. 그럼 그런 종목을 통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을 매매를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준비를 해놨던 종목인데 하면은 바로 참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 체결가, 시초가 예상 체결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보이고 있다. 장 전에 항상 이런 걸 봅니다. 봐야 되죠. 장 초반부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예상 체결량 등락률 상위에서 내가 준비했던 종목이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네. 근데 그 종목의 다른이 아니라 동일한 업종들이 같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도주가 될 수 있겠구나 판단을 쓰고 초반에 좀 빠르게 정리를 하는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매 방법이 다양합니다. 내가 오늘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여건이 되는 그런 시간대에서 참여를 꼭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되면서 방법은 많고 가능성은 열려있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는 시장이다. 무슨 뜻이냐? 준비해둔 종목 안에서 수익을 내야지 괜히 이상한 종목을 계속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연구를 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구 과정에서 비중을 확대했다.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주식을 하면서는 풀베팅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 주식을 그만두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카페에는 요즘 공부 자료는 많이 없지만요, 카톡방 오셔서 같이 함께 뭐 대화 나누면서 평생 해먹기, 평생 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로봇, 지금 어차피 또 자동화 매매가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그것에 뒤처지지 않고, 왜냐면 심리적인 게 정말 작용이 많이 되니까 로봇들도 프로그램도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기계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매매를 꼭 잘 하시고 종목 선택에 있어서 꼭 좋은 종목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